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도 설계법, 이번 우리 설계의 근간이 되는 강도 설계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라고 하는 구조물을 설계한다 그러면 나한테 가해지고 있는 하중을 산정하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하중이 가해졌을 때 내가 더 튼튼하게 만들면 이 구조물은 튼튼하게 설계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설계하고 나서 5년, 3년 이렇게 지나야 실제 그 구조물이 쓰는 건데, 그러면 3년 내지 5년 전에 이 구조물, 가상의 구조물에 공격을 가할 이 하중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추정하고 설계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항상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정도의 하중이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라고 하는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의 가변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 예를 들면서 공사가 한참 한겨울에 계속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일교차가 심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구조물을 완성했을 때 100점 만점이다. 우리가 여기에 가해지고 있는 하중들이 이렇게 우리가 추정한 게 100% 맞는 추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지. 그런데 우리가 100점 만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 현장 조건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100점은 어려울 것 같고 한 80점 정도 된다고 하고 우리가 추정한 이 하중은 100% 가정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센 돌풍이 불 수도 있고 지진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정하고 있는 이 하중값에 대해서는 그 값을 좀 증폭시켜서 고려하고 나의 구조물의 성능은 조금 감소시켜서 고려했을 때에도 내가 견디게 부등식이 성립되게끔 만들어가면 나라는 구조물은 항상 안전하게 된다. 그게 강도설계법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능력 100점과 내가 추정해서 설계했던 시점에 그 하중 100점짜리를 놓고 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100점은 아닐 거야 라고 그 나의 강도를 감소시켜주는 개수를 여기서 고려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중은 하중개수만큼을 증폭시켜서 이 부등식이 만족되게끔 하는 설계, 이게 강도설계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강도 감소개수, reduction factor, 그 다음에 하중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하중계수 알파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강도 감소계수와 하중계수에 적용한 이유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 및 부재의 강도는 예상한 값보다 작을 수 있고 과재해가 일어날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죠? 그 다음에 파괴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P라고 하는 reduction factor와 알파라고 하는 그런 로드 팩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강도설계법의 기본이 되고요. 강도설계법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는 항상 사용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성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개, 처짐과 균열, 하나 더 넣는다면 약간의 진동 또는 약간의 피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주로 구조물의 처짐과 균열 이런 것들은 당장 구조물의 붕괴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죠. 즉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그지? 그런 사용성 측면에 대한 검토도 따라서 아울러 수행이 돼야 되고 설계의 기본 개념에 포함시켰던 그런 내구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능력을 낮추고 나한테 공격하고 있는 하중을 뻥튀게 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길 수 있게 나를 설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무지하게 낮추고 얘를 무지하게 키웠는데도 내가 이기게 설계를 하면 완벽하게 안전한 설계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너무 드는 설계가 되겠지. 당연히 나는 능력이 이 정도면 충분해, 하중도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해서 거의 안전율을 두지 않고 설계를 해도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잣대를 어디에다 놓고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과학 공상 소설에나 나오는 엑스트림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우리 구조물을 설계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이에요. 그치? 저렇게 와가지고 밟고 차고 뭐 해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얼마든지 있어요. 돈의 문제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뭘 설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빈도에 대한 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치? 얼마만큼의 주기, 얼마만큼의 빈도로 저런 익스트림한 케이스의 하중이 오는가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설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몇천 년 주기로 오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거냐, 우리가 한강에 교량을 놓을 때 교각은 몇 년 만에 오는 홍수의 빈도의 유량에 대해서 설계를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 수십억 년 중에 한 번 오는,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런 익스트림한 이벤트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 관점에 대한 것이 설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과장됐지만 카이주가 아니라 뭐 많잖아. 우리나라에도 용가리도 있고, 그치? 그래서 그런 익스트림한 케이스까지 다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의 관점. 그래서 설계할 때 얼마만큼의 빈도로 그게 발생하느냐에 대한 확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설계하는 시점은 이 구조물이 완성되는 시점과는 달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에 어떤 하중이 올 거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하는데, 높은 주탑이 있거나 높은 건물일 경우에 거긴 바람, 돌풍이 큰 하중으로 작용하는데 얼마만큼의 빈도로 얼마만큼의 돌풍이 올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겠지. 건물의 수명을 50년으로 보는데 얼마만큼의 빈도로 자주 오는 하중에 대해서 설계를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년, 1000년 이런 거에 대한 빈도에 대한 걸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우리나라 지진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구조물 2000년 주기, 4000년 주기 이렇게 한다 그래요. 나는 그거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을 한번 했었던 빈도로 지금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이러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50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야 되냐 말이야. 그렇지?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어느 영역에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냉철하게 얼마만큼의 빈도로 내가 설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심사숙고, 그런 고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 이해를 하나 들었습니다.